양변 캐변에 이런 이런 변이 변이 있나? 있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는 요새 이제 그 최근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어르신, 어머님, 아버님 분들이. 그리고 저는 사실 젊은 사람들도 좀 해봐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우리의 삶, 나머지의 삶을 죽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이후는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죠? 제가 어. 최근에 이제 뭐 자주 가지만 문화센터라든지 강연 같은 걸 가면 음.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뭐 교통사고도 네. 있고, 뭐 범죄도 있고, 뭐 전세 문제도 있고 있는데 하다 보면 가장 관심 갖는 데가 상속 이런 거예요. 유언. 맞아요. 상속, 유언. 네. 요새 정말 관심 많으십니다. 너무 관심이 많고 또 특히 재판 같은 거 해보면 가장 마음이 좀 아픈 게 가족끼리 소송 붙을 때예요. 특히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이나 유언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결국 형제간끼리 소송 붙었을 때 맞아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좀 막으려면 미리 유언을 좀 잘해두든지 상속에 대한 대비를 좀 해둬야 되겠죠. 미리 좀 얘기를 나누시고 생각을 공유하고 자기 생각도 좀 정리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제 지인분인데 약간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 제가 농담 삼아 명절 때마다 뭐 윷놀이 하지 말고 유언장을 써가지고 공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거예요. 따단 어린이는 어떻게 됐을까 뭐 이렇게요. 야 며느리 요새 공기가 많이 빠졌더라 2% 깐다잉 하면서 뭐 그렇지 예, 그것도 좋은 진짜입니다. 방법이야. 전화를 탈환하네 둘째가 어. 셋째 좀 올려줄게 전화 많이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농담을 했는데 실제로 설날 때마다 하시나 봐요. 하는데 효과가 있으시대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분 좀 유언장 10번 적었어요 지금 벌써. 맞아. 그러니까 미리 증여할 필요 없이 가지고 계시다가 상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속도 네. 고민해보고 현명한 유언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우리 박지은 변호사님하고 앞으로 좀 상속과 유언과 관련해서 좀 시리즈를 한번 그렇죠.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유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유언이라는 거는 내가 죽었을 때 그 재산 관계라든지 어떤 것들을 뜻을 전해서 그게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효력이 발생하려면 이 유언 쓴 사람이 죽어야 되겠죠. 사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유언장은 약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식을 딱 정해놨어요. 그렇죠. 민법에 몇 가지죠? 다섯 5가지 가지가 방식을 딱 있습니다. 정해놨는데 네. 이 방식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꼼꼼하게 방식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유언장이 발견됐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 가짜로 만들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정해진 엄격한 방식을 따르는 것만 효력이 있고 나머지는 효력이 없다고 이게 대법원 판례가 엄격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섯 이렇게 말이 가지를 먼저 엉키네요. 소개를 네. 해드릴게요. 자필 증서 직접 쓰는 네. 유언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녹음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녹음 유언이 있고 세 번째는 비밀에 붙여서 우리 비밀 증서. 재벌 영화 보면 네. 변호사 딱 나와서 회장님께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봉투 탁 풀면 유언장이 나오는 그런 방식이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공정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공증을 받으러 가서 네. 유언하는 방식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입니다. 이거는 좀 독특한 경우인데 이제 말은 할 수 있는데 글을 쓸 수 없을 때 돌아가시기 이럴 때 직전에 갑자기 상태가 악화됐거나 했을 때 사실 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만 하고 말을 받아 적는 방식, 구수 증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식은 자필 방식이라든지 그렇죠. 공증 방식, 아니면 비밀, 녹음 네 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자필 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자필로 쓰셔야 되고 거기에 요건이 이제 인적 사항, 그렇죠. 주소 그리고 유언에는 날짜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박지은 변호사가 내 아들이라 그러면 오늘은 박지은 변호사한테 재산을 주고 싶었는데 엄마 사랑해. 이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들어. 그럼 내일은 바꾸고 싶다잖아. 그러면 내일 유언장을 작성하면 그게 우선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유언장에서는 날짜가 정말 중요합니다. 날짜, 주소가 꼭 있어야 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언을 했어요. 요새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언할 수 있느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건 이제 일종의 녹음 방식에 의한 유언이라고 볼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봐야죠. 근데 이제 녹음 방식에는 증인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증인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이 유언하고 상관이 없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맞습니다.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저한테 상속을 받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증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박지훈 변호사한테 꼬시김을 당했는지 협박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증인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효예요, 무효. 네, 무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녹음 방식을 많이 앞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녹음 방식 같은 경우는 다 전화기 같은 걸로 바로 녹음이나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목소리도 담기면서 얼굴도 담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녹음이 가능할 것 같아요. 민법을 따라서 녹음 유언을 한다면 저 박지훈은 오늘 유언을 좀 하겠습니다. 카메라 찍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증인 우리 양소영 변호사. 네, 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하면 되죠. 네. 이거는 유언이 맞고 제가 증인입니다라고 네. 얘기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제가 저의 모든 재산은 저희 사랑하는 아내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유언을 할 수가 있죠. 이러면 네. 이 녹음 유언이 하나 진짜로 완성해요. 다 아내한테 줄 거예요? 말이 그렇다는 거죠. 아들아, 네. 딸아 미안하다. 예. 그럼 유언에 딱 써야 될 내용이 있고 유언에 써도 별 효과 없는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유언과 관련해서는 민법에 유언의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은 재산과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이 모르게 어디 실수로 아이, 혼외자가 있었어요. 정관사실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 자녀에게 자녀임을 인정하고 또 상속을 해줄 수 있는 내용, 자 이런 관련 그렇죠. 내용도 유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이게 내가 이거 유언을 하더라도 유언의 대상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실 이런 필요가 거는요? 있어요. 양지 바른 곳에 묻어 달라 이런 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유언의 대상이 아니고 옛날에 그런 거 막 유지라고 해야 되나? 뜻을 뭐 받고 저 아는 분이 그런 적 있어요. 내가 그 죽으면. 장례를 할 때 뭐 옥색 옷을 입혀달라. 아, 옥색 옷을 그리고 입혀달라. 내 유품을 뭐뭐를 넣어달라 이렇게 이제 유언. 제 실제로 유언 집행한 사건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는 유언의 민법에서 정하는 유언의 의미는 대상은 없다? 아니고요. 다만 이제 상속인들이 고인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거를 따르면 아름다운 풍습이 될 수는 있겠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그 화장을 해달라. 아니면 요새 또 수목장 유행하니까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부분도 민법상 유언의 대상은 아닙니다. 자, 유언장이 이제 공정증서의 유언하고 자필증서의 유언 두 개가 가장 많이 하는 많이들 거거든요. 궁금해하시죠. 장단점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드리죠. 공증이라는 거는 공증하는 사무실에 가면 됩니다. 가가지고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그 사무실에서 하는 대로 유언 사실을 얘기를 하면서 증인도 사실 많이 없다 그러면 두 명이 필요하긴 한데 공증사무실에 사무장에 가서 대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 그래도 3자니까. 상관없고요. 네. 그렇게 함으로써 하는 방법인데 문제는 비용이 좀 들고 약간 번거로운 거. 자필로 하는 거는 비용은 안 드는데 문제는 허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공정증서보다는 더 크다는 거. 그래서 본인이 좀 잘 판단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자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제 글씨를 자녀들이 알고는 있지만 왠지 나하고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형을 더 준다 그러면 왠지 그때부터는 부모님 글씨가 아닌 것 같아. 왠지 막 형이 그래요.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비슷하게 썼을 것 같아. 이렇게 자필인지가 염려가 될 수가 있고 그렇죠. 유언의 효력과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이제 공정증서는 아까 우리 박지훈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공증인이 이걸 확인을 해주고 또 증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일단 진위 여부가 거의 문제될 게 없죠. 없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건강 상태가 좀 나빠졌을 때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치매인지 아닌지 굉장히 애매할 불분명한데 때요.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 부모님이 건강이 안 좋으신 상황이라면 공정중서에 공정중서 의한 맞죠. 유언을 하시도록 자녀들은 부탁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저희가 네. 필요하다면 그날 당시에 진단서를 첨부해서 정신과라든지 그 진단서를 첨부해서 문제 없다라고 확인받은 다음에 네. 공증을 받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 갈 염려가 있다면 공증을 가는 게 맞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정도 오늘 한번 개괄적으로 아니 해보고요. 너무 잘 설명해서 야 이거 뭐 유언 아무나 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나 이제?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에는요 드립니다. 저희가 네.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직접 저희가 작성을 해와서 유언장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소영 변호사의 유언은 과연 뭘지, 저 쾌변 박 변호사의 유언은 뭔지 한번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튜브 내용은 저희 자녀들에게는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네. 한번 진짜 그런지 제가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